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샤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 지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꿀팁 몇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필요한 내용은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죠? 첫 번째, Community College, College University. 내가 가고 싶은 미국 대학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학교가 Community College, College, 그리고 University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셋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커뮤니티 컬리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2년제 대학을 말합니다. 4년제 대학들에 비해 사회에 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내용의 수업이 더 많고 학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4년제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전공의 경우 좀 더 빨리 사회에 나가서 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는 4년제 대학인데요. 커뮤니티 컬리지보다는 학비가 비싸고 학교 크기 또한 훨씬 큽니다. 그럼 컬리지와 유니버시티의 다른 점은 뭘까요? 가끔 유학을 준비하시다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컬리지는 지잡대 혹은 지방대 정도의 수준이고 유니버시티가 명문대 혹은 더 좋은 학교다. 오답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학교의 규모입니다. 컬리지는 유니버시티에 비해 학생 수가 좀 적고 그래서 당연히 학교 사이즈도 조금 작습니다. 또한 컬리지는 유니버시티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조금 덜 합니다. 대신 그만큼 수업 사이즈가 작고 교회 활동 범위도 넓지 않다 보니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하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깊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집니다. 유니버시티는 학교가 크고 학생 수가 많은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학교가 큰 만큼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도 많고 그 말인즉슨 교수님들과의 개인 면담 및 소통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비는 커뮤니티 컬리지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컬리지 그리고 유니버시티 순서입니다. 두 번째, State Universities 혹은 Colleges. 주립대를 다닌 사람으로서 주립대의 장점에 대해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주립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립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립대학들에 비해 학비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State University 혹은 컬리지는 캠퍼스가 한 개가 아니고 뉴욕주 안에 여러 개의 캠퍼스가 있는 것처럼 한 주에 여러 가지 캠퍼스가 있는 구조라서 다른 나라로의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신청할 시에 우리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일지라도 같은 주 안에 있는 다른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아주 간단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애당초 사립대는 돈 낭비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주립대만 지원을 했는데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학교 사이즈나 타이틀 등등으로 걱정하거나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Early Decision, Early Action, Regular, Rolling. 이 네 가지는 대학 원서 제도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로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 모두 앞에 early가 붙죠. 추측하기론 일찍 넣는 원서,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시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 제도는 학교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있다면 저는 꼭 이 제도로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참고로 저는 모든 원서를 다 Early Action으로 넣었었고 원서 넣은 지 한 달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아서 다음 한 학기 내내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의 차이부터 볼게요. Early Action은 원서를 넣어서 붙더라도 내가 더 가고 싶었던 다른 학교에 합격하면 미련 없이, 걱정 없이 그 학교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Early Decision은 이 학교 붙으면 다른 학교에 붙더라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넣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Early Decision이 있다면 그 한 학교 이외에는 다른 학교에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early decision에 붙었는데 다른 학교를 가게 될 경우 흔히 블랙리스트라고 다음번에 그 학교를 지원하게 되거나 그 학교를 통한 프로그램을 들어야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의 결과 발표 날은 보통 1월 중순으로 마무리됩니다. regular는 정시 같은 개념입니다. 딱 하루 정해진 원서 내는 날 원서를 접수하는 거죠.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을 넣은 학교에는 따로 regular 원서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뽑히지 않은 서류가 정시 서류와 함께 검토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는 내신과 수능으로 수시 정시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원서 접수일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첫 학기 시작이 3월이지만 미국은 9월 초인데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은 보통 11월 중순까지 원서를 받고 regular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원서를 받습니다. 롤링은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지원을 한다기보다 내가 early action, early decision, regular로 넣어놨던 원서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정원을 다 뽑아놓은 뒤에 남는 자리가 있을 경우 6월 말까지 몇몇의 학생들을 랜덤으로 뽑아 합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마음 제일 편한 순서는 early decision과 early action이 제일 편하고 그 다음이 regular, 그 다음이 rolling이 되겠죠. 빨리 결과가 나올수록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네 번째, 대학 원서 내용.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보통 대학에 지원하는 원서를 쓸 때 각각의 대학에서 내가 쓰고 싶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 개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아무거나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집중. 미국에서 선호하는 원서의 내용은 내가 겪었던 고난이나 좌절, 그 좌절감을 맛봤을 때 나의 행동이나 결정,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시도한 것들, 고난을 극복했던 방법, 그 일로 인해 내가 배운 점 등이 포함된 원서입니다. 저도 이걸로 원서 6개 낸 것 중에 3개는 early action으로 붙었고 당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도 같은 원서로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 3개의 학교 중에 2개의 학교에서는 장학금 제의도 받았고요. 어떤 주제가 됐던 간에 내가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었는지, 나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멋져 보이려고, 수준 높아 보이려고 온갖 어려운 단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 끌어다 써가면서 사실도 아닌 내용 서술했다가는 대학교에 붙더라도 다시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 와, 오늘은 미국 대학의 종류들, 그리고 그 대학들에 지원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꿀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